먼지 쌓인 상자 속 붉은 플라멩코 드레스는 이사벨의 잊혀진 꿈처럼 빛바랜 채 숨쉬고 있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작은 해안마을 네르하. 하얀 벽과 붉은 기와 지붕이 눈부신 지중해 햇살 아래 반짝이는 이곳에서 이사벨은 남편과 사별하고 유일한 삶의 낙이었던 외동딸 소피아마저 마드리드로 결혼해 떠나보낸 후 텅 빈 집의 정막과 싸우고 있었다. 58해의 세월이 새겨진 그녀의 갈색 눈에는 따뜻함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어려 있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되는 하루는 소피아에게 거는 전화로 이어졌다. 소피아, 잘 지내니? 별일 없고?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바빴고 대화는 짧게 끝나기 일쑤였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뚝. 끊어진 전화는 이사벨의 가슴에 차가운 공허함을 남겼다. 집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시계 초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종종 파티오의 작은 분수 옆 제라늄 화분이 놓인 의자에 앉아 젊은 시절을 회상했다. 열정적으로 플라멩코를 추던 20살의 이사벨.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박수갈채와 뜨거운 조명 아래 춤을 추던 기억은 아득한 꿈만 같았다. 보수적인 부모님의 반대와 이른 결혼으로 접어야 했던 꿈. 남편은 자상했지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소피아는 이사벨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딸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사벨, 또 소피아 생각이야? 이웃집 카르멘이 담 너머로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이사벨의 오랜 친구이자 비슷한 연배의 이야기 상대였다. 그 애도 이제 자기 인생 살아야지. 너도 네 인생 찾아야 안 되겠니? 맨날 그렇게 창밖만 보고 있을 거야? 카르멘의 현실적인 조언은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하게 이사벨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사벨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잊고 지낸 열정은 이미 재가 되어버린 듯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작은 축제.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이끌려 광장으로 나간 이사벨은 우연히 플라멩코 공연을 보게 되었다. 강렬한 기타 선율과 함께 터져나오는 깐떼 소리, 무용수의 격정적인 몸짓과 소리가 그녀의 굳어있던 심장을 두드렸다. 젊은 무용수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마치 이사벨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불씨를 되살리는 듯했다. 공연이 끝나고 한참 동안 이사벨은 자리를 뜰 수 없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용숨치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이사벨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새벽 옆 창문으로 스며드는 지중해의 푸른빛과 함께 결심이 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입었던 붉은색 플라멩코 드레스가 고이 잠들어 있었다. 빛바랜 드레스였지만 여전히 매혹적인 붉은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사벨은 드레스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마을 문화센터로 향했다. 문화센터 게시판에는 플라멩코 초급반 모집이라는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이사벨은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접수처 직원은 그녀의 나이를 묻지도 않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그렇게 이사벨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플라멩코 교실은 생각보다 활기찼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지만 이사벨과 비슷한 연배의 여성도 몇몇 보였다. 강사는 라파엘이라는 이름의 40대 후반 남성이었다. 그는 과거 유명 플라멩코 무용수였으나 부상으로 은퇴한 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과 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첫 수업, 이사벨은 뻣뻣하게 굳은 몸 때문에 애를 먹었다. 기본적인 자세와 스텝조차 제대로 따라하기 힘들었다. 젊은 수강생들의 유연한 몸짓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때 라파엘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벨,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다 그래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당신의 발에는 이미 리듬이 살아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의 따뜻한 격려에 이사벨은 다시 용기를 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목과 허리가 뻐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파티오에 앉아 마시는 커피 맛이 그 어느 때보다 향긋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고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먼지를 털고 오래된 플라멩코 음악 테이프를 넣었다. 애절하면서도 열정적인 기타 선율이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이사벨은 어색하게나마 배운 스텝을 밟아보았다. 몸은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가슴 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소피아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오늘 뭐 했어요? 이사벨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플라멩코 수업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다. 플라멩코? 엄마가요? 나이 들어서 무슨 고생이에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지.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 반, 못마땅한 반이 섞여 있어. 이사벨은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니야,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몸도 풀고 좋더라. 전화는 금방 끊겼다. 이사벨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의 이해를 바라는 것은 역시 무리였을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막 되찾은 작은 불씨를 그렇게 쉽게 꺼뜨릴 수는 없었다. 플라멩코 연습은 하루하루 이사벨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스텝들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굳었던 몸도 점차 유연해졌다. 라파엘은 그녀의 열정과 숨겨진 재능을 칭찬하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다. 이사벨, 당신의 춤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슬픔과 기쁨, 그리고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그의 말은 이사벨에게 큰 힘이 되었다. 교실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함께 땀 흘리며 연습하고 수업 후에는 가끔씩 마을 카페에 모여 타파스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사벨의 나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그녀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이사벨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꼈다. 특히 라파엘과는 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미묘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이사벨의 메마른 가슴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라파엘이 이사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이사벨, 곧 있을 마을 축제에서 우리 반 공연이 있는데 함께 무대에 서보는 게 어때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사벨은 당황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거부할 수 없는 뜨거운 열망이 솟아올랐다. 젊은 시절 단 한 번도 제대로 서보지 못했던 무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해볼게요. 그러나 딸 소피아와의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소피아는 엄마가 플라멩코에 빠져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엄마, 요즘 저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니에요? 맨날 춤 연습만 하고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전화통화는 점점 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는 다툼으로 번졌다. 이사벨은 딸에게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려 했지만 소피아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엄마 인생도 중요하지만 제 걱정도 좀 해주세요. 소피아의 외침은 이사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이사벨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중 소피아가 예고 없이 이사벨의 집을 찾아왔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에 서 있는 딸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다. 플라멩코 때문에 저한테 소홀한 거 아니냐고요. 소피아는 쌓였던 불만을 터뜨렸다. 결혼하고 나니 엄마는 이제 뒷전이에요?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기나 해요? 이사벨은 처음으로 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소피아, 네가 떠나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플라멩코는 엄마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줬어. 이건 단지 춤이 아니야. 엄마의 꿈이고 엄마 자신을 찾는 과정이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내 인생이 중요하듯 이제는 엄마 인생도 중요해. 엄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니. 격렬한 말다툼 끝에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을 나섰다. 엄마는 변했어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이사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사실에 어떤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다. 딸과의 갈등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이사벨은 축제 공연 준비에 더욱 매진했다. 라파엘과 플라멩코 교실 동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이사벨, 소피아도 곧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정말 멋진 도전을 하고 있는 걸요. 라파엘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다.
이사벨은 젊은 시절 입었던 붉은 플라멩코 드레스를 직접 수선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그녀는 지나온 삶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 그 모든 감정들이 드레스에 스며드는 듯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습에도 그녀는 지칠 줄 몰랐다. 공연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과 함께 설렘도 커져갔다. 드디어 마을 축제 당일, 네르아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광장은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무대 뒤에서 공연을 기다리는 이사벨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때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딸 소피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피아는 갈등 후 엄마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에 몰래 축제에 온 것이었다. 딸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이사벨은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강렬한 기타 선율과 함께 무대에 막이 올랐다. 이사벨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처음에는 긴장감에 몸이 굳는 듯했지만 곧 음악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발은 리듬을 타기 시작했고 팔은 허공을 가르며 우아한 곡선을 그렸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그녀의 몸짓에 따라 격정적으로 휘날렸다. 이사벨의 춤에는 그녀의 삶 전체가 녹아 있었다. 젊은 날에 풋풋했던 열정,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딸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빈둥지를 홀로 지켜야 했던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애절하게 표현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58의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고 춤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혹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빛나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듯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춤에만 몰입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춤을 지켜보았다. 이사벨의 진심이 담긴 몸짓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소피아는 엄마의 열정적인 모습에 넋을 잃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강인하며 그토록 자유로워 보이는 엄마. 소피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가 단지 자신의 엄마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과 꿈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여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엄마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사벨은 마치 한 마리 불새처럼 무대 위를 훨훨 나는 듯했다. 마지막 동작과 함께 음악이 멈추자 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몇몇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사벨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다. 벅찬 감동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온 이사벨에게 소피아가 달려왔다. 엄마. 소피아는 이사벨을 힘껏 끌어안았다. 정말 멋졌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축하에 이사벨은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따뜻한 화해의 눈물이었다. 몇 달 후 이사벨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플라멩코를 추었고 이제는 마을의 작은 공연에도 종종 참여했다. 더 이상 소피아의 전화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플라멩코 친구들이 생겼고 라파엘과는 좋은 춤 파트너이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 관계로 발전했다. 때로는 라파엘의 깊은 눈빛에서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사벨은 서두르지 않고 현재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소피아와의 관계도